안녕하세요. 오늘 시 만나는 세상 9번째 시간입니다. 전필주 씨, 저 요즘 열차 타고 유로 여행 떠나는 꿈을 꿔보거든요. 네, 어떨까요? 꾸셔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예. 아니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고 또 네. 자유롭게 오고 갈 수만 있어도 그죠? 네. 유로 여행 떠나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민경자 씨뿐만이 아니고요. 네. 거의 다른 분들도 그런 꿈을 꿀 것 같아요. 희망에. 아. 저희가 그 학서고대 하던 꿈 아닌가요? 글쎄, 그러면 좋겠네요. 저는 네. 저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사실은 걱정은 됐거든요. 네, 그런 꿈이 현실로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예, 우리 저는 기다려요, 함께. 옛날부터 실크로드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네. 예. 그래요. 그럼 언제 같이 가요? 여행 갈 수 있을 때 네, 함께 한번 그러죠. 우리 방송국 전부 다 같이 가시는 거 어떨까요? 네. 예. 오늘 시 만나는 세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김영태 시인의 멀리 있는 무덤을 김용동 선생님의 멀리 있는 빛으로 듣고 시 만나는 세상 문을 열겠습니다. (6월 16일) 그대 제일에 나는 번번이 이유를 달고 가지 못했지. 무덤이 있는 언덕으로 가던 좁은 잡초길엔 풀꽃들이 그대로 지천으로 피어 있겠지. 금년에도 나는 생시와 같이 그대를 만나러 풀꽃 위의 발자국을 남기지 못할 것 같아. 대신에 산 아래 사는 아직도 정결하고 착한 누이에게 시집 한 권을 등기로 붙였지. 객초라는 몹쓸 책이지. 상소리가 털어 나오는 한심한 글들이지. 첫 페이지를 열면 그대에게 보낸 처녀 네 사곡이 나오지.
항상 반가워할 거야. 물에 빠진 사랑이 적삼을 입은 채 허우적거리지. 네, 잘 들었습니다. 전필주 씨, 이런 친구를 가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글쎄요. 김수영 시인은 워낙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예.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 김영태 시인께서 그 친구를 그리는 마음이 너무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예. 또 친구의 제일날 쓴 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 좀 더 따뜻한 친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예. 김춘호 시인님을 미리 만나보았습니다. 유천 김춘호 시인. 그는 시인이자 서예가이다. 아픔을 시로 표현한 김춘호 시인은 아토피 극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경찰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한 그의 시집 내 마음 깊은 곳에를 만나본다. 이 시집이 내 마음 깊은 곳이라고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람이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꿈도 있고 비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랑과 그 꿈과 희망 모든 것을 다 털어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걸 갖다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김소월 시인을 비롯해서 그 시인들의 시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 할 적에 얼마나 존경을 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런 존경받는 시인은 아닐지언정 시인의 반열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엄청나게 즐겁고 행복했죠. 경찰 공직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아토피를 얻었고 단전 호흡부터 안 한 것이 없었던 김춘호 시인이다. 문학을 좋아했고 조용한 성격과 눈물이 많았던 김춘호 시인. 시에서 굴러나온 물방울들이 물줄기를 이루면서 나무가 되고 잎사귀가 되고 촉촉한 숲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혼영 소설가는 말한다. 오늘 우리도 그 소리를 들어보고 느껴보자. 경찰관 생활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요. 불규칙적인 생활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그 이루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불평, 불만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아토피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토피를 치료하러 다니는데 대한민국에 제일 유명하다는 서울대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처방약도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가? 이제 그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죽어야 되는가라는 의문 속에서 이제는 이제 마음이 너무 서글퍼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을 추스리고 이겨내는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아이 방패가 되고요. 예.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이야기를 나 마음속에 글로 남겨놓고 싶어서 낙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김춘호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인님,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경찰 공무원 생활 38년 6개월 하고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뭐 가진 직업은 없습니다만은 여가소년으로 시와 서예 또 파크 골프를 하면서 여가소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근데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조금 무례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이란 직업 자체가 동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시 쓰시는 거는 정적인데 잘 맞나요?
저는 직업은 목구멍이 포도 쪽이라. 그때 당시 참 뭐 경찰에 들어왔지만 생활했지만 원래 정적이고 감성적입니다. 아, 네. 서글픈 물 본다든가 억울한 걸 본다든가 텔레비 영화 이런 거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가끔 흘리고 그럽니다. 네.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예. 이 감성은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였을까요?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예. 그래서 남이 이 억울한 걸 못 보고 네. 또 내 그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고 경찰 하시는 분이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갈 정도면은 애로도 좀 많으셨겠어요. 적은 보험급여 그 상당히 마이너스 되고 그랬죠. 예. 가족 사모님께서 정말 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렇게 사모님이 고생했겠죠. 아주 마음이 넓으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여기 내 마음 깊은 곳에 시집에 보면요. 잠깐 봤는데 그 따님에 대한 사랑이 어쨌든 사랑의 시를 쓴 게 있는데요.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사랑하는 따님하고 아드님께 조금 편지 아닌 편지 좀 하시죠. 예, 짧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미양아, 정말 사랑한다. 또 승진아,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경찰관 생활하면서 아빠가 시간이 없어서 너희들 어렸을 적 같이 마음대로 놀아주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갖고 싶은 물건, 좋은 거 사주지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너희들이 아빠가 되겠고 엄마가 됐지 않니? 이제 충분히 아빠를 이해하고 이제 아빠가 좀 더 잘해줄 테니까 아빠를 좀 많이 더 사랑해줘. 고맙다. 건강하고 착하게 살아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고맙다. 사랑해. 그럼 네. 아드님은 뭐 하시나요? 저 계급적 우리 그 직장 직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경찰관이에요. 예? 그럼 아드님은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요. 예, 이해를 요즘 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지금은 이해를. 그쪽 계통이 아니었으니까 이해를 못했겠죠. 예, 예, 예. 그러시구나. 그 아버님의 사시는 그 모범적인 모습이 자식분들한테 굉장히 존경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을 다시 하신 거 보면. 자부심을 갖죠. 네. 예. 아,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싶어서 또 그쪽 계통으로 들어가셨나 봐요. 그렇죠. 예. 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주변에서 누가 잘하고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다 구분되잖아요. 예. 근데 나쁜 사람은 꼭 나쁜 짓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착한 사람은 힘없고 착한 사람은 맨날 당하고 억울해요. 근데 옆에서 그나 약한 사람을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럴 때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나쁜 사람들 혼 좀 내주는 또 착한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그런 경찰관이 되어야 되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 된 것 같아요. 네. 네. 훌륭한 경찰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시인이 경찰 이제 공무원에 근무하시면서요. 중간중간 시를 쓰셨다 그랬는데요. 그 시를 쓰시면서 그 사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를 쓰시게 된 동기도 있고 또 가장 잊지 못할 사연이라든가 워낙 많겠지만요. 시를 쓰는 계기는 학창 시절 때도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습작을 조금씩 했었지만 네,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바빠서 그런 네.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90년대 초반에 네, 제가 아토피 피부병이 와가지고 네, 1년 동안 휴직을 하고 네. 전국 산야를 돌아다니고 전국 방방곡곡 약국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면서 약이 없어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잠을 못 자고 긁어야 되니까. 대한민국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예, 약도 없고 그때 당시는 아토피란 병명도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서운했어요. 그러고 잠을 못 자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그때에 시를 쓰고 낙서를 하면서 내 마음 달랬죠. 그래서 시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아토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아토피가 더 심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가 너무 밥맛이 없고 자꾸 긁고 잠을 잘 못 자니까요. 긁고 그러니까 화분에다 고추를 심었대요. 단독주택인데. 그래가지고 그 고추를 따다가 먹는데 뭐 먹기 싫으니까 그냥 조선 된장, 자기가 담은 된장을 갖다가 고추를 찍어서 먹는데 아이가 자꾸 그걸 보채면서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고추를 아기를 100일도 아니 돌이 안 된 아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된장만 먹으면 싹 땡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기가 아토피가 다 나았어요. 바로 정답입니다. 아, 네. 네. 우리나라에서 난 토종, 무공해 식품. 옛날 공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깍두기만 먹고 살았을 때 네. 아토피 없었습니다. 요즘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문만 열고 냉장고 열기만 하면 돼지, 고기부터 소고기 등심, 밖에 나가면 빵, 콜라, 사이다, 뭐 일상적 가고 싶으면 엄청 많잖아요. 밥은 안 먹고 그것만 먹다 보면은 체질이 산성화돼 가지고 엄마가 먹고 그 체질화가 되면은 아이가 산성화로 딱 태어나잖아요. 그걸 먹었으니까 거기서 산성화로 태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된장, 간장, 식초, 자연 발효 식품, 토종 우리 나는 그 음식 재료로 무공해로 한다면은 그것이 치료가 되고 그것도 예방되고 그렇죠. 아, 그 친구 그렇게 해가지고 고쳤어요. 아토피를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애들 보면은 제가 그 소리를 자주 해줘요. 친구 덕분에 의사는 아니지만. 네. 이 아토피 때문에 단식도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아, 예. 94년도에 1년간 휴직하고요. 네. 한 번은 22일, 또 가을에, 겨울에는 또 17일. 네네. 그래가지고 한 40일 했어요. 아, 1년에. 그 체질 개선 하려면은 원래 있잖아요. 이게 옷이 더러워졌으면은 옷을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예. 40일 동안 단식을 해가지고 몸속에 오염된 걸 다 뽑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토피를 다 나섰죠. 고치시고요. 그래서 아토피 네. 책을 내고 그냥 네. 강의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지. 보통 시인분들하고는 좀 특별한 이유예요. 시를 쓰시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네. 그러시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또 시를 많이 쓰셔가지고 네. 17년도 그러면 퇴직은 언제쯤 하셨어요? 14년도니까요. 예. 그러면 한 3년 5년. 있다가 예. 책을 예, 서정문학에서 대상을 받으셨던데요. 예, 17년도에. 대단하시네요. 뭐 어떤 시로 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 이 시집도 냈고 예. 시를 그동안 이제 열심히 시 활동도 하고 예. 또 그 심사 아토피 고통 네. 등의 시 한 5수 정도의 심사를 해가지고 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늦었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아토피 환자가 많아요. 그런 분들께 좀 용기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 식사를 해라. 예.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말고 먹기 싫은 것도 먹어라. 그게 참 어려워요. 제철에 우리나라에서 난 걸 예. 모공의 식품 있잖아요. 예. 그걸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배제하고 고기 좋다고 고기만 먹으니까 그렇죠. 하긴 그래요. 요즘 뭐 야간 들어가고 댕겨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패스트푸드가 너무 예. 만연하잖아요. 예. 네. 또 그렇게 손 씌우니까요. 그렇죠. 저절로. 예. 아,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도 쓰시고 수필도 쓰신다 그랬는데요. 수필도 예. 쓰신다 그랬는데 예, 예. 또 그 와중에 서예도 하신다면서요? 예, 예, 예.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서예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우리 그 집에서 서당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부터 그 한문 서예 네. 붓글씨에 생각 가지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가 86년도, 87년도에 대한민국 그 문화예술대전에서 입선, 아, 네. 88년도에서 아시아 문화미술대전에서 특선. 아, 서예로요? 예.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예가로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90년도에 한 4, 5년도 한 5, 6년 그 아까 저 경찰관 하면서 파수소장 하면서 가정 불화가 많아서 네. 가정 불화를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없나
그래서 가훈 보고본도 좋은 가훈을 써주자 그래가지고 아, 싸우지 가운데서 말고 운동하셨어요? 화목하게 살자. 네, 그 가운을 그렇지 멋진 서예로 가훈 써주고 그래가지고 멋진 아니 서예로 언젠가 써주셨어요. 한번 가운 써주기 운동이 있었던 걸로 제가 예예예예 기억하거든요. 예. 아, 그래서 막 아마 한 3, 4년 동안 방송 지방 저 신문에서 아주 그냥 날마다 나왔죠. 그래서 예. 아마 가훈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그거 그러셨군요. 예방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에서부터 벌써 보고 자란 예, 게 예. 그쪽으로 자랐었기 때문에 시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아이고 예. 어려워요. 아유.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시인님의 서예 작품을 좀 소개드리지 못해서 예, 조금 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한번 예, 저희한테도 예, 좀 예. 볼 기회를 주세요. 예, 예. 아, 시인님께서는 뭐 시가 내가 쓴 시가 마음에 안 드는 시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이 시가 내 마음을 제일 울린다. 그리고 시가 있을까요? 그 아토피로 15년 동안 투병하면서 예. 그 아토피에 대한 고통을 노래하고 적어놓은 시가 있어요. 아토피 예. 고통이라고 이 책이 뒷면에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래요. 제 시집 뒤에 네. 네. 뒤에 있습니다. 예, 예. 아토피의 고통. 예. 이게 내 제일 아끼고 좋아하죠. 뭐 아, 아프고 그때 죽으려고 각오까지 했다가 또 살아나고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정이 가겠습니까? 잠깐만 그러면 소개 좀 해볼까요? 지금 여기 나왔는데요. 네. 아토피의 고통.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왜 하필 내 몸속에 들어와 시도 때도 장소도 구분 없이 몸뚱이 이곳저곳을 살금살금 기어다니며 나를 못 살게 하는가? 이제 이 고통스러운 시 같아요. 이 1년을 봐도. 그렇죠. 혹시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선생님의 시를 읽고 뭐 마음의 치유가 됐다거나 그런 거 있나요? 아직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있는데 뭐- 선생님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김춘호 시인님 작품 중에서 평행선의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전필주 낭송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평행선 사랑. 김춘호. 기찻길은 평행선. 그렇게 나란히 진행되는 사랑이 짜릿하다. 선로가 바뀔 때는 벗어날까 가슴 조이고, 터널을 지날 때는 답답하지만 평야를 지날 땐 한없이 즐겁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아 행복하다. 선로가 끊기는 그 자리엔 슬픔과 증오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기찻길처럼 평행선을 달리다 다시 만나고 또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그 사랑이 짜릿하다. 또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그 사랑이 짜릿하다.
평행선 사랑이요. 이게 나란히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사랑은 거의 다 나란히 하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거의 짝사랑이 많지 않을까요? 짝사랑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짝사랑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철로가 교차하잖아요. 예. 교차. 평행선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랑이 하기 전에는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주 숭고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예. 꿈 같잖아요. 예. 근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시들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평행선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내가 지금 예. 제가 그런- 낭송을 그런 하면서요. 의미가 있었군요. 예. 제가 낭송을 하면서요. 예. 평행선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평행선은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안 되고. 또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예, 닿듯 말듯.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네. 가잖아요. 네. 그런데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예. 그런 면에서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죠. 네, 어렵죠. 닿듯 말듯. 네. 예. 그렇게 하려면 너무 머리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계산도 많이 해야 될 것 머리가 같아요. 좋은가요? 그래서 제가 시로 써봤습니다. 예. 역시 시인님이라 다르십니다. 네, 평행선이라는 시는 제가 낭송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시인님의 작품 중에서 고장난 시계처럼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번에는 민경자 낭송가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장난 시계처럼 김춘호. 숙명처럼 제복 착용한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환갑으로 정년하는 그날까지 바깥 세상 내다볼 틈도 없이 날마다 시계 바늘처럼 쉬지 않고 달려왔다. 야속한 세월 따라 내 청춘 지나가고 숨 넘어갈 듯 힘겨웠던 저승 앞에 방황. 남은 건 반백의 머리카락에 가려진 잔주름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뿐. 한 번뿐인 인생길 미련을 버리고 아름다운 황혼의 저녁 노을 붙잡고 힘들면 가다가 쉬어가며 가던 길 막히면 돌아서 가다가 잠이 오면 하늘 지붕 삼아 한숨 자고 천천히 가련다. 기다리는 이 없고 오라고 재촉하는 이도 없으며 등 떠미는 이도 없으니 이젠 내 맘대로 살겠다. 가고픈 곳 언제 어디라도 가고 하고픈 일 하고 싶을 때 즐겁게 하며 고장난 시계처럼 살리라. 고장난 시계처럼 살리라. 네, 시인님 이게 고장난 시계처럼이라는 시를 쓰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뭐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20대, 30대, 40대는 직장 생활을 하랴, 가정 생활을 하랴,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가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 아, 쫓겨가는 건지 아, 모르고 네. 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년이 오고 네. 예. 또 나이도 먹어서 몸도 쇠약해지고 네.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녀들은 성장해서 이제 출가하고 예. 그럼 출가하면 사촌이라 그럽니까? 팔촌이라 그럽니까? 요즘 8천보다 더 먹는 예, 그런 아, 그런 천수가 것처럼 생겼나요? 외로워져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쁘고 서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장난 시계처럼 멈칫 섰다가 가고 놀다가 가고 자다가 가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편하게 살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도 고장난 시계 하루 2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하루에 2번 잘 맞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 고장난 시계처럼을 들으면서요. 그 경찰 공무원 하시면서 힘들었던 그 생활들이 막 제가 지금 뇌리에 싹 스치는데요. 바쁘실 때는 이 시간의 초침이 착각착각 가잖아요. 그래서 정신 모르고 일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을 때가 되니까 황혼에 접어들고 그렇죠. 머리는 또 예, 하얗게 또 이렇게 예. 되시고 서리가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그런 시간에 고장난 시계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그렇죠. 시인님의 자아상이 아닌가. 그렇게 봐도 그렇죠. 되죠. 예. 네. 저는 이 시를 낭송하면서요, 조금 이게 감정이 조금 오버하는 것 같고, 저승 앞에서 남은 건 반백의 머리카락에 가려진 주름살 이래서 그때는 이 뜻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예, 하셔서 예, 그런 예. 시를 쓰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아토피에 대한 걸 그렇게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아, 이분은 얼마나 힘겨운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시를 저는 쓰셨을까. 자살 소동도 벌려보고 자살 기도도 해보고 아, 경찰 하시는 분. 우리 와이프가 예. 잠을 못 자니까 예. 새끼들도 아이들도 잘 못 자고 예. 자기도 나를 긁어주다 보니까 잠을 같이 못 자잖아요. 나는 직장에 가야 되고 자기는 또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욕조에서 어떤 그 생야초 갖다 삶아가지고 나를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긁어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여보 우리 내일 한강물에 빠져 죽어버립시다. 우리 와이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럴 때 내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는 마누라가 따라줄 것 같으니까 죽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마누라 따라 죽으면 애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녀분들은 아토피로 고생 안 없어요. 하나요? 예, 이상 아, 없어요. 다행이네요. 아, 괜히 마음이 이상합니다. 좀. 맞아. 민경자 씨가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낭송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네. 눈물이 금방 터질 것 같고 그런데 저희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느라고 고생도 했는데 참 아내분이 경찰분 만화님 하시느라고도 힘드셨을 텐데 그 아토피까지 고생을 시켜드려서 정말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요. 아이고, 지금 이제 황후마마니를 모시고 그냥 제가 그냥 예. 하수인이 돼서 이렇게 받들어 모셔야죠. 아,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것 같아요. 예, 그분 해야죠. 안 계셨으면 지금 아, 오늘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 좀 해보세요. 화면 아까 보시고. 자녀들한테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영순 씨. 부인한테 해보시죠. 네. 사랑해요. 고생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행복합시다. 그것만 있을 거야. 네, 짝짝짝. 네, 짝짝짝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걔도 예. 눈시울이 약간 눈시울이 앞으로 두 분 다 붉어지네요. 모두 건강하셔서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살짝 제가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아내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그러면 선생님 작품 중에서 수저타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요 수저타령에 대해서 조금 낭독 좀 해주세요. 예. 네. 요즘 뭐 사회적으로 미투가 문제가 아니라 네. 들어보겠습니다. 금수전에 흑수전에 뭐 그래가지고 좀 네, 네, 네. 갈등 있고 그래서 네. 수저타령이라는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네. 수저타령 유천 김춘호 양반과 귀족들이
벼슬을 전행하며 천민과 노비 위에 군림하던 오랜 봉건 군주 시절 지나고 자유와 평등, 인권 존중하는 현대사에 도래하였건만 봉건 시대의 잔재를 근간으로 권력을 휘둘러 부를 축적한 가진 자들의 후손들은 뱃속에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영화를 대물림 받아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는데 불평등과 갈등을 실에 도래하였네. 가진 것도 없고 무지몽매한 양민들의 후손들은 또다시 흑수저로 태어나 평생을 걷고 뛰고 뒹굴어도 흙먼지를 털어내지 못하는 신세에 방황과 자포자기로 희망 없는 고달픈 하루살이, 노력 끝에 성공한다는 진리도 쾌천에서 용난다는 희망 섞인 격언도 권력과 부의 대물림 앞에서는 맥없는 구호일 뿐이네. 자칭 흑수저들이여, 그래도 금수저 되는 꿈 버리지 말고 파이팅! 화이팅! 아, 예, 예. 꿈이 있네. 희망을 예, 가지고 예,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흑수저, 글쎄,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굳이 흑수저, 금수저 하는 거, 그거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에 화이팅 할 수 있는 네. 계기를 주셔서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 써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시집 내 마음 깊은 곳에 소개하면서요. 여타 작품에 대해서 시 나누기 혹시 운동 해보신 적 있나요? 시 나누기 운동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시. 예, 나누기. 예. 제가 우리 그 관내 박구 골프회하고 장애인 협회도 있어요. 예. 뭐 이런 데도 시집도 낭송도 하고 예, 시집도 기부해 가지고 예. 낭송할 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친목계가 제가 모임이 단체가 좀 몇 개 돼요. 예, 그래서 갈 때마다 시집 몇 권씩 가지고 와서 시를 읽을 수 있고 예. 문학을 좀 선전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가서 시 낭송도 한 번씩 아, 해주고. 낭송도 하시고요. 요즘 모두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문학을 즐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학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노력하고 분발해서 그래야죠. 예, 문학을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해요. 네. 저는요. 아이고. 나름대로는. 예, 잘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요. 예. 시인님은 시를 쓰실 때 소재나 주제를 어디서 찾으시는지요? 일상에서 찾습니다. 뉴스 예. 또는 그 생활 살아가면서 예. 문득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때 소재를 찾죠. 제가 이 시를 보다 보니까요. 사랑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어떤 의미에서 쓰신 건지. 사랑의 시간표 글자 그대로죠. 사랑을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나 그때도 너무나 오래 지나치거나 너무 잡고 있어도 안 된다. 그런 뜻인데, 그런 내용이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걸 한번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붙여봤던 거죠. 아, 저는 왜 그걸 여쭤봤냐면요. 직업상 자주 집을 비워야 되잖아요. 저녁에 자주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나는 시간표 정해. 위기가 있었나 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위기가 있어서 이런 시를 쓰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와, 사랑의 시간표로 그거를 생각하셨구나. 네. 저녁 기가 시간. 예. 아니 기가 시간이 일정치 않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여자들은 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좀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은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직업을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 사셨겠죠. 고맙죠 뭐.
정말 얻고 다니셔도 모자라겠네요. 보따리 100번인가 쌌는데요. 예. 101번 풀었대요. 아, 그렇대요? 아, 그래서 1부나 2부에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여기 이렇게 목차를 보게 되면요. 해바라기 사랑, 평행선 사랑, 목마른 사랑, 또 때늦은 사랑, 꿈속의 사랑 이런 게 있어요. 요 사랑 많은데요. 사랑을 제대로 네. 받아보지도 못했고 네, 또 사랑을 또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고 네, 제대로 주지도 못했고 네, 내 마음속엔 항상 사랑은 배고픔이죠. 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 것이 진짜 사랑이고 참 사랑이고 어떻게 네. 줘야 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뭐 답이 없더라고요. 아, 그런데 원래 뭐 모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원래 아,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안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사랑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사랑을 너무 열심히 하신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 많아서요. 네, 맞아요. 예. 또 마지막으로 갈매기 사랑도 있어요. 예, 보면은 예. 다 2부에서는 다 사랑을 노래하셨어요. 예. 사부에 보면 내 인생의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예. 그건 어떤 뜻에서 쓰셨을까요? 그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 비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공개해도 괜찮은 비밀인가요? 예, 근데 다 그 비밀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비밀번호만큼 비밀만큼 털어서는 안 되는 비밀번호 네. 비밀이 있잖아요. 맞아요. 비밀이 또 그렇게 간직해야 되는 비밀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 그- 그러면 털어가지고 네. 누구도 이익되지 않는 그런 비밀번호 자기 혼자만 간직해야죠. 그죠? 근데 사모님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네. 근데 궁금해하시면은 그냥 잘 넘어- 이야기하시기 예. 바랍니다. 뻐꾸기를 닮은 세상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건 좀 시사적인 내용입니다. 아, 예.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 정말 힘들게 예. 돈 벌고 어떤 자리에 있고 예.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위에 갑자기 다시 말해서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라든가 예. 그죠? 낙하산 인사가 어느 권력과 무슨 어떤 배경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어떤 자리에 와가지고 그동안 그 열심히 노력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놨던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는 큰 소리 뻑뻑 치면서 그냥 뭐 횡포를 부리잖아요. 아, 그게 그런 뜻이 그런 경우가 사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뻐꾸기가 그러거든요. 자기 집을 짓질 않고 예. 참새나 뱃새가 지어놓은 집 있죠. 그 집을 쳐들어 알 새끼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러고 도망갑니다. 가버립니다. 그럼 참새나 뱃새가 그 뻐꾸기 알이 자기 알인 줄 알고 그렇죠. 품고 앉아서 새끼를 까요. 그 커가지고 뻐꾸기 새끼가 뱃새나 참새 어미보다 더 크잖아요. 네. 나는 어미가 쫓겨난 거죠. 이제 나중에는 저 어미다. 아, 예. 그 그런 뻐꾸기는 뜻에서 쓰신 거예요. 자기가 낳은 새끼도 책임지도 않고 나무 새끼를 다 죽이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네, 뻐꾸기 사랑 속에서 그 시인님의 그 마음을 살짝 숨겨놓은 것 같아요. 이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그래, 네, 삶의 가치관. 그런 게 다른 잣대로 살아가야 예, 되는 예. 그런 모습.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정도로 네, 살아야 정도. 되는데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그 모순 그걸 지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뻐꾸기라는 새가 상당히 불량한 거죠. 그렇죠. 불량한 새죠. 예. 만약에 사람 같으면 그건 맞아 죽어요. 쫓겨나죠. 아, 네. 저기 장산도 내 고향인가요? 예, 예. 그 시도 있던데 고향이 예, 장산도세요? 신안군입니다. 요 목포에서 배를 예.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아, 네. 예. 섬이죠. 예. 신앙군이니까 섬이죠. 제 어렸을 적에는 한 인구가 2,000명이었는데 요즘은 줄어가지고 1,000명도 안 된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1000명이면 많은 거예요. 요즘 네. 시골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서 예. 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호록불 켜고 공부했어요. 네. 저 시에도 있습니다만. 아, 네. 저희가 시를 다 읽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는 거의 다 호롱불 아니었을까요? 그랬던 것 그때 같아요. 섬이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더 예. 늦었어요. 네. 아까 우리가 왜
오프닝 할 때요. 예. 그 김영태 시인이 친구를 기리는 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 시 중에서 3부에 보면은 선생님께서 친구를 기리는 시가 있어요. 예, 예. 그 친구를 먼저 보내고서 예, 슬픈 예, 예. 시가 있어요. 예, 예, 저는 예. 이렇게 봤었는데 예. 잠깐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서울 역전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도 고달프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과로 기타 등등해서 네. 좀 일찍 갔어요. 아, 네. 그래서 참 심성 좋고 음. 활동도 많이 하고 친구들로부터 아주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친구였는데 네. 먼저 갔는데 그 시를 네. 그 한양대학교 병원 영안실에서 나갈 때에 앞에서 내가 낭송을 해줬어요. 네. 그치? 선생님 이제 다른 질문 좀 해볼게요. 경찰 하시면은 명절 때 같은 데는 어떻게 하세요? 명절 때는 지켜야죠 동네. 그래야 국민들이 편하게 명절날 놀잖아요. 그럼 명절이 없네요. 명절 없어요 오히려. 아,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친구분이 서울역에 근무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바로 위에 오빠가 철도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남 놀 때가 더 바쁘다고. 아, 네. 철저히 근무했으니까 예. 여행 이제 추석 구정 때 아니, 여행 남 놀 가니까 때가 그렇죠? 훨씬 더 바쁘대요. 그렇죠. 철도 뭐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경찰관, 경찰분들은 소방관. 바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죠.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아이들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더라. 그때가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오늘같이 좋은 날이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럼요. 게을리 산 사람은 노후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렇게 만족합니다. 예. 네, 맞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시를 쓰실 때 그 일상의 일들이냐 아니면 뉴스나 이슈되는 일을 시를 쓰신다 그랬는데요. 요즘 이슈되는 게 북미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예. 이 현상을 보시고서 예, 시를 내가 시 하나 써놓은 게 쓰셨다는 있습니다. 예, 좀 예. 소개 좀 해주셨어요. 예, 그럴까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제목 세기의 만남 유천 김춘호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허리가 잘려온 채 아픔과 고통 인고의 70여 년 이념과 갈등 속에 몸부림치며 주변 열강 대국들의 이해관계와 간섭과 질시, 이간질에 조용한 날 없었던 한반도의 과거. 사자와 여우가 씨름하듯 밀고 당기며 손이 계산한 지도자들의 행태. 전쟁의 상징 판문점에 심은 평화의 씨앗이 어렵고 힘들게 가꾸어서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만남으로 평화의 꽃을 피우는 계기를 만들었네. 한반도여, 대한민국이여, 암울한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라. 자유와 평화가 넘실대는 삼천리 금수 강산이여 영원 무궁하리라. 이렇듯 세계의 역사적인 길이래 시만 나는 세상의 부름을 받아 시 한 수 읊조리는 유천 김춘호 시인의 영광 빛나는 역사들이라. 네, 네, 박수 칩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나오는 방송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를 즐겨 보고 있어요. 시간 날 때면은 이제 프로를 찾아서 휴대폰으로 잘 보는데 정말 넘어오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죠? 그거도 있고 맞아요. 이게 모란봉 클럽. 클럽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축복이구나. 예,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축복받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고생입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 행복을 느끼는 게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분들의 그 아픈 네. 고통을 보면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굉장히 행복한 거구나. 저도 그러고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보면서 그래요. 예. 그런 생각 가졌어요. 예. 이야기. 아, 너무 정말로 어떤 데는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눈물 흘려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힘들게 그래도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런 그래도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또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왔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죽음을 그냥 좀 각오하고 왔지만 죽지 않고 살아가고 오니까 또 행복한 길이 있었고 저 같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예. 이거 뉴스를 보면서요. 평화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길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좀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이게 역사의 한 획을 그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 후세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이 시를 들으면서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암요, 네. 그래야죠.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시작할 때요. 네. 저는 원래 열차 타고 실크로드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못 이루었는데 지금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은. 지금 열차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남북철도 저는 지금- 연결한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때 그거 갈 때 그때도 같이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옛날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거 예. 열차를. 그랬는데 그때 못 끝나- 갔었는데 요번엔 정말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믿어보자고요.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유, 희망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렇죠.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길 다시 한번 바라면서요. 제가 이제 이 시를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시를 쓰실 때 항상 나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질문해 드리는 거예요. 네, 시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다면 다들 틀리신데요. 선생님 안에 특별한 정의는 뭘까요? 시를 쓴다는 정의. 네, 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낸다. 네, 예, 마음속에 할 말 못한 말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시 속에 녹아서 내려낸 거죠. 어떨 때는 시 속에 살짝 숨겨놓기도 그렇죠. 하고, 시 속에 숨어 네, 있죠. 어떨 때는 시를 통해서 다 이렇게 표현을 다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예. 정의라는 게 한 응어리 한을 풀어낸다 예,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수저 타령인가요? 예. 그 시를 낭독을 하실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가 현대 시가 아니고 조선 시대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예, 시작할 예. 때 그랬죠. 도입 예. 부분에서. 이게 역사가 적혀 있잖아요. 예, 수저 타령 옛날 조선 시대에 예, 예. 양반 상놈 상이 그래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일본 일제 36년을 지나오면서 쭉 가진 사람들끼리 인계하고 해왔단 말입니다. 그때 못 가진 사람도 지금도 자손들이 그 중에서 좀 잘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계속 가지고 권력과 재력을 부를 가지고 누린 사람들이 2세, 3세 이렇게 쭉 가져왔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거 진짜 평등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 또 금수전에 음수전에 퍽수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취직도 안 되고 어렵고 또 장가도 결혼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세상이 참 힘들다. 그래서 수저타령 왜 이건 나왔나 싶어가지고 수저타령. 저도 이제 옛날에 읽었던 고전 책을 요즘 다시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얼른 제가 책 읽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네,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뛰어넘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누구나 다 금수저가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정말입니다. 하는 그래야 바람을- 됩니다. 네. 예. 그런 시간이 저는- 오겠죠. 저는 네. 틀림없이 노력한 자에게는 꼭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만큼 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 예. 네. 네, 오늘 김춘호 시인님을 만나 뵀는데요. 시인님께서는 내 마음의 엉어리를 풀어낸다고 하셨는데 아토피로 많은 고생도 하셨고 또 시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하시길 바라고 예.
저희들에게도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이 집 나오면 또 알려주세요. 예,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네, 저 오늘- 힘안 나는 세상도 화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도 우리- 화이팅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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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안 나는 세상 세상 화이팅! 화이팅! 두 손으로 합니다. 저는. 평행선 사랑 김춘호. 기찻길은 평행선. 그렇게 나란히 진행되는 사랑이 짜릿하다. 선로가 바뀔 때는 벗어날까 가슴 조이고, 터널을 지날 때는 답답하지만, 평야를 지날 땐 한없이 즐겁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아 행복하다. 선로가 끊기는 그 자리엔 슬픔과 증오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기찻길처럼 평행선을 달리다 다시 만나고, 또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그 사랑이 짜릿하다. 또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그 사랑이 짜릿하다. 고장난 시계처럼. 김춘호. 숙명처럼 제복 착용한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환갑으로 정년하는 그날까지 바깥 세상 내다볼 틈도 없이 날마다 시계 바늘처럼 쉬지 않고 달려왔다. 야속한 세월 따라 내 청춘 지나가고 숨 넘어갈 듯 힘겨웠던 저승 앞에 방황. 남은 건 반백의 머리카락에 가려진 잔주름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뿐. 한 번뿐인 인생길 미련을 버리고 아름다운 황혼의 저녁 노을 붙잡고 힘들면 가다가 쉬어가며 가던 길 막히면 돌아서 가다가 잠이 오면 하늘 지붕 삼아 한숨 자고 천천히 가련다.
기다리는 이 없고 오라고 재촉하는 이도 없으며 등 떠미는 이도 없으니 이젠 내 맘대로 살겠다. 가고픈 곳 언제 어디라도 가고 하고픈 일 하고 싶을 때 즐겁게 하며 고장난 시계처럼 살리라. 고장난 시계처럼 살리라. 네, 오늘은 김춘호 시인님을 모시고 시세계에 대해서 이모 좀 알아보았습니다. 시와 수필, 서예까지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 뵈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시를 쓴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시인님께서는 시를 쓴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다 풀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